조갑조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입니다. 오늘 저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오전 7시 45분입니다. 물론 한국은 오후입니다. 6.25 전쟁, 6.25 남침 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6.25 참전 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침략을 이겨낸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가고 바로 직결되죠. 우리가 북한군이 비록 동족이지만 남침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지원하에 맞서 싸워서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을 받으면서도 싸운 이유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었다. 전쟁 뒤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에 이어서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비약적 발전을 했고 그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마음껏 쓰고 있는 이 복지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69년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 한국참전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이다. 이것도 한국의 우파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의 좌파 우파가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좌파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국가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국익을 더 위에 놓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우파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한미 FTA를 추진했을 때 노무현 지지 세력은 반대를 했고 노무현 비판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와 우파의 차이입니다. 우파는 사실과 국가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좋고 나쁘다 하는 그 주관적인 것 앞에 놓는다 이거죠. 객관을 주관보다 더 앞에 놓는 사람들이 바로 선진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실과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질 때 여기에 자유와 민주의 정체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용산 한미연합사 사령부 본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은 6.25 전쟁 후 60년 넘게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북한의 침략이라고 6.25를 정확하게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 지난 14일 국빈 방문한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스웨덴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동족을 친 것은 이건 침략을 볼 수 없고 그냥 서로 총뿌리를 겨눈 거냐. 그리고 2017년 유엔에 가서도 중대한 왜곡을 했습니다. 6.25는 내전이었다고 했습니다. 6.25는 침략전인데 내전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6.25는 침략이었다, 북한의 침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면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찬에 국군 참전 유공자 141명, 그리고 유엔군 참전 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교포 참전 용사 37명,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한미 양국의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리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입니다. 이 핵심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게 정확한 역사관입니다. 정확한 역사입니다. 다만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침략을 받았지만은 버텨냈고, 그 버텨내는 이승만과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유엔군이 한국을 도왔다.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학도의용군 이야기도 했네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박동하 님도 계셨다. 박동하 님과 전우들은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67년이 흐른 지금도 화살머리고지에는 박동하 님의 전우들, 수많은 용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고등학생이던 유병추 님은 군번도 계급도 없는 학도병이 되어 전선을 향했습니다. 육군 제1독립유격대대 소속으로 장사 상륙작전에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공헌하였습니다. 박운옥님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던 642명의 청년들은 참전 의무가 없는데도 조국을 수호하는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쭉 이렇게 전쟁 영웅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6.25는 6월 25일부터 미군이 들어온 7월 5일까지 열흘 동안은 국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1대3으로 싸운 전쟁입니다. 김일성, 모택동과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김일성, 세계 최강의 육군,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 침략을 했을 때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1대3으로 버텼습니다. 절망적 순간에서. 그때 버텼던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압도적인 기습을 당하면 거의 모든 군대는 붕괴돼 버리는데 왜 국군은 무너지지 않았냐. 딱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미군이 참전한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6.25 남침날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무기를 보내달라. 우리는 싸우는데 무기가 없으면은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겠다. 남녀노소 다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결전 의지가 바로 트루만 대통령의 참전 결단과 파병 결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고 냉전에서 세계가 이길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든 겁니다. 이제 6.25를 세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6.25 덕분에 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겼다. 6.25로 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들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미국이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이 일어나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이것은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 전략이다. 그날 바로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대만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해가지고 서방 세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재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군사비를 6.25 전쟁 기간에 4배로 늘립니다. 소련을 상대로 본격적인 무기 경쟁, 군사 경쟁, 체제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40년 해보니까 결국 소련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냉전 승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유, 정의,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70년 동안 발전시킨 이 나라의 문명이 있습니다. 문명의 반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분의 1도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10%만 발휘되어도, 문명의 힘이 발휘되어도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을 쓸어버리고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학도병 이야기를 했는데, 학도병 하면 학생들만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년병이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년들도 그때 많이 참전을 했는데 소년병이 전사자가 2,450명 됩니다. 주로 대구 경북 지방에 있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주로 중학교, 국민학교, 당시는 중학교, 국민학교도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주로 14세에서 18세 사이, 이런 기록은 이스라엘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 보훈처가 이 소년병 희생자 2,400명을 제대로 기리고 이것을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매우 소홀하게 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는 날이 되어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감사합니다.